안녕하세요. 일산 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오늘도 현주쌤 출근 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어제는 또 하루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연휴 동안 5일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밀린 공부도 하고 하면서 공부는 이렇게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제가 지금 현장이라든지 제가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과가 꽤 좋았죠. 저는 이제 업무할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유치원에서 컴퓨터 환경을 그 공유 폴드의 개념으로 해서 그 전체 그 파일들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놨더라면 이제는 드라이브에 그 자료를 다 올려서 드라이브가 아니죠. 이게 그냥 구글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로 다 협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작업을 했는데 제가 구글 그 엑셀의 취약점이 뭐냐면 엑셀은 이렇게 함수도 잘 알아야지 그걸 그 조건부 서식을 넣어서 좀 편안하게 자동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통계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정도만 사용해서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AI 미래교육연구회에 그 많은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내가 몰랐던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또 제가 그 전에 앞서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앱 스크립트에 코드를 넣어서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앱 스크립트에 코드를 넣어서 어떻게 설문지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뭐 함수를 어떻게 넣고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넣고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하니까 특히 함수 하면 제가 모르니까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 그 앱 스크립트에 코드를 넣는 거를 같이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되니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배웠던 게 데이터를 넣는 거, 연월일을 넣는 거와 텍스트를 넣는 거,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개념 인식,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클로드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제 그 프롬프트를 쓸 때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기준 연월일을 기준 연월을 뭐 A의
그 2행 기준으로 해서 A의 5행부터 1일자로 뭐 만들어질 수 있게 너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던 점이 뭐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색에는 그 넘버가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제가 원하는 색, 그 넘버를 또 찾을 수 있는, 그 알 수 있는 그 또 플랫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색을 딱 지정하면 그 색의 넘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 색의 이 넘버로 해주고, 일요일은 색의 이 넘버로 해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더니, 제가 항상 이제 그 교원 업무 전달 관련에 보면 이제 5월, 그 다음에 6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월이 바뀔 때마다 월, 일, 요일을 제가 수기로 다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조건부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밑에 시트를 복사해서 다시 만들기를 해서 6월 바꾸면 이게 제가 수기로 다 했던 뭐 토요일, 일요일 설정하는 것까지 얘가 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 또 이거 하나 했었고, 아무튼 그거 외에도 이제 반별 전화 상담 일지를 제가 월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반별로 원화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화 상담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적는데,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무슨 반 한 아이를 지정하면 한 달 동안에 아니면 이번 달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같이 볼 수 있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을 짰죠. 이걸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이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를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렇게 바로 전체 그 아이의 상담 내역을 보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전체 반의 어떤 상담 그 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상담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처음에 코드를 짜서 그거를 될 수 있게 기본 그 코드를 짜주고,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사이드바의 기능을 또 하나 더 했는데, 이렇게 상담 일지가 있으면 옆에다가 그 상담 일지 대시보드 해가지고 사이드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을 클릭을 하고 아이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아이의 한 달 동안 상담 내용들이 다 보이고, 그리고 전체 그 반에 그 상담 원화수, 그 다음에 상담률, 그 다음에 상담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까지 이렇게 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제가 딱 완성한 게 아니라, 제가 코딩 언어도 모르고, 코드 언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함수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라고 시키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절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캡처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 해서, 그리고 또 계속 오류가 생겼고 사이드바가 활성화가 안 됐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거는 제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뭔가 결과물을 완성하는 게 목적도 있겠지만 이 과정이 되게 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클로드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가르쳐줘, 아니면 이렇게 오류가 생겼어 해서 수정하면서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저의 지금의 나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나의 20대의 제가 그때 한참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고, 해부병리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해부병리사의 그 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그 수술실에서 오는 조직을 또 이렇게 세팅하고, 또 과장님이랑 같이 그 육안으로 또 체크하는 일을 하고 나면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과장님께 그걸 드리면 과장님이 진단을 하셔서 주시면 제가 그거를 리포트를 내서 각 그 과에다가 이렇게 그 결과를 내어주는 일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 같지만 그 안에 또 뭐 어떤 조직은 어떤 스테인 염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생활했지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뭐 꽃꽂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노트를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그때도 왜 영어 영문학과를 갔냐면 저는 Y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할 때는 Y가 없이 공부를 잘 하진 않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해부병리사로 일하면서 국제 라이센스를 따고 싶다. 그럼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책이나 지식들을 내가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데가 더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앱 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지금 현장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10%를 내가 배웠다면 기본을 배웠다면,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의 응용, 내가 이걸 어떻게 그 적용해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클럽을 운영하면서도 또 뭔가 다른 수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는 이래, 이게 여기까지 알겠어, 이거는 AI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저의 강점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을 뭐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제가 딱 그 생각났던 그게 뭐냐면 우물이었는데, 이게 우물 이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물 이론인데요. 그 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물은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퍼서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해주면 우물은 어때요? 또 새로운 물이 샘솟죠. 그러면 우물의 본질은 맑은 물의 샘터,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새로운 물이, 맑은 물이 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물 이론이에요. 저의 삶의 어떤 그 방향은 이 우물 이론이다 라고를 하는데, 많이 나눠줘야지 또 저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새로운 그 맑은 물이 샘솟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감이고, 그게 저는 삶의 적용이고, 그걸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는 이루어내고 있나가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 5일 동안, 물론 5월 4일은 출근을 했었지만, 이 기간 동안 물론 여행을 가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간에 나의 어떤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갈증이 있었던 것을 나는 이번 이 연휴 동안에는 해결이라기보다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실행했던 그 연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맑은 우물과 같이 내 에너지가 이렇게 맑아졌을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힘들어 라기보다는 how,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 생각이 바로 번뜩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도 있었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물론 해부병리사 일도 했었지만 그 유치원에서의 현장에서 더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유치원이라는 곳은 그 유아들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로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치원 교사는 어떠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경우인데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뭔가 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유치원 교사로서의 평가, 우리가 평가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수업도 잘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좋은 교사야 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진짜 교사로서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제일 교사로서 좀 바뀌기 힘든 유형의 교사가 자체평가 점수가 굉장히 맥시멈으로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5.0 만점인데 4.9가 나왔다. 0.1은 예의로 넣어두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는 내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는 속도라든지 그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싶은 또 직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실행했던 어떤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직군도 있잖아요. 그런 직군이 맞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를 하기를 원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평가를 받기면 그런 직군이 맞고, 유치원 교사는 그럼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나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착안을 한번 했었는데, 드림아이라는 드라마였나요? 박진영이 나오고, 뭔가 연습생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그때 연습생을 평가할 때,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잖아요. 평가를 받는 가수가 있었을 때, 그때 박진영이었나? 아무튼 관객들이 앉아있는 관객들의 표정을 다 살피는 거예요. 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관객들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면서 그게 평가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교사의 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물론 기본값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교사를 평가할 때 유아들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유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교사와 함께 이렇게 그 관찰을 했던 적이, 그 교사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곧 교사의 그 나의 평가가, 교사로서 나의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내 기준에서 수업을 잘 준비하고 뭔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했다 하지만은 아이가 그게 싫고 뭔가 흥미 없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딴짓을 한다거나, 그리고 학부모의 어떤 만족도가 높지 않다거나. 근데 이게 뭐 어떤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어떤 민원으로도 되게 많이 힘든데, 너무 억지스럽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랬을 때 학부모가 뭔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그 수업 시간에, 활동 시간에, 놀이 시간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랬을 때는 내가 뭔가 상호작용하는 방법, 아이의 어떤 안내자 역할을 잘 뭔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교수 방법에 대한 자기 노력도 분명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그 환경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제각각 다른 부모의 환경,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굉장히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맥시멈 20%를 굉장히 내가 만족 높았을 때 20%를 인정해요. 그리고 80%는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아세요? 나는 80%를 새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게 이렇게, 아까 제가 우물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샘솟는 무언가가 굉장히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죠. 왜?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나의 맥시멈은 2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나는 80%를 또 새롭게 배워야 되고, 뭔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또 새로운 뭔가 원동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 오늘 왜 이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열심히의 기준을 어떤 결과값에 두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 감정의 상태는 어땠고, 내 반응은 어땠고, 또 주변에 어떤 피드백은 뭐가 있었는지를 좀 섬세하게 살펴보는 그 관점을 가지면 훨씬 내가 나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 매일매일 나는 선물과 같은 새로운 하루를 선물을 받고, 우물 이론처럼 새로운 날을 아침이 되면 나는 선물을 받고, 또 이 날을 잘 새롭게 짓고 이루는 또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